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장관님 표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산하기관 임원 사퇴 등 관련 동항 뭐 이렇게 장관님.hwp라고 이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들은요. 장관님에게 보고를 위해서 해당 문건을 만들었고 직접 보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속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명 수첩해줬던 대자와 유사하며 장관님, 대자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변호원 변호사님,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건과 유사하게 됐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직권남용이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상당히 난점이 있었는데 이미 뭐 지난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충분히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아마 검찰은 그 기법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왔을 때 이렇게 수사했을 때 이렇게 구속이 됐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원칙이 이번 환경부 사태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때도 그때 그 메모에 대자,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메모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장관님 해서 직접 보고 파일이 있고 관련자들이 보고했다라는 진술까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수사가 지켜온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한 거고 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부처의 모든 산하기관에 저런 일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말 못하지만 저렇게 그 피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하고 채널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과기정통부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도 저런 압력을 받아서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점을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어 옵니다. 예. 처음에는 그 인권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정당한 그 업무 행위였다라고 하고는 이제 와서는 법원에 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엄정 수사를 해야 해서 정확한 상황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모든 게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촛불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과거 정부에서 잘못됐던 그 검은 일들이 여기는 없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좀 보여줬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뭐 우리 변원명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그 김기현 전 장관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신미숙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영장 발부된다면 예 전제를 하고 이제 수사가 그 동부지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직접 진행될 텐데요. 과거 민주당이 이제 야권이 시절에 그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가 그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늘 그런 얘기했어요. 계급장 떼고 수사 받아라. 니는 왜 자꾸 이러고 있느냐. 그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 법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니까 그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수사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사에 이제 연루되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옷을 벗고 떳떳하게 나와서 자연인으로서 수사받은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해서 내로남불해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이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인의 신분의 수사를 받을지 이런 점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뭐 감사, 상임감사라든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의 외압과 어떤 타깃 수사를 통해서 내가 옷 벗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이 환경부 장관에게 폴더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흔적이 남아있고
청와대에서 환경부 차관을 불러다가 질책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진술에 따르면은 청와대에 오더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사수석실의 행정관 2명도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가 되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현재로서 전 정부가 임명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표적 수사, 표적 감찰하게 되고 찍어내게 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요.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찍어낸 공간 자리들이 비게 될 텐데 그렇다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 네 사람들을 다 내정을 놓은 다음에 전혀 성과나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압박을 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공공기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민간 기업의 채용에까지도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간에 회자된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지 오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진짜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을 건지 지켜보고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라면은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특검에 대한 주장까지도 아마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윤준 의원님. 예. 청와대에서는 체크리스트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이 범위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바깥에 위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한봉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한 것을 조금은 다행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본인도 약간 인정을 하시던데 구속영장 나온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내기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펠레 효과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실제로 단임제 정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통령의 임명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때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느냐면 대통령의 그런 그 임명권한이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인정되는 건 맞지만 그것조차도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김문경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보고를 받았던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까지 해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임명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였느냐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이후에 지난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인 법적 기준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정서적 기준이 다 같이 마련이 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서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 사안 혹은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합의 수준이 좀 분명해지는 것이 이런 일들의 재발과 반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이렇게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준비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